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의 정채운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막판을 향해 가면서 선거운동도 치열해지는데 선거 폭력이 거세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운동 초반에는 뭐 벽보나 현수막 훼손처럼 경미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물리적 충돌이 잦아진 그래요. 겁니다. 네네. 네, 그저께 대구에서는 차량이 유세장에 갑자기 돌진하는 일이 아이고, 있었는데요. 너무 위험해라. 네, 20대 남성 운전자가 좀 막아서려던 운동원들을 차량에 매단 채 10m 정도를 운전했고요. 네. 3명이 다쳤고 이 운전자는 입건됐습니다. 네. 또 부산과 경기 성남에서는 선거 운동원을 주먹으로 치거나 뭐 발로 차고 마이크를 빼앗고 유세차에 올라타려 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충북 제천에서는 운동원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까지 아이고, 발생했습니다. 과격해지셨네. 그러니까요. 네. 이 선거 사범 입건자가 지난 20대 대선 때는 2,001명까지 늘었었고요. 네. 올해에는 지난 23일까지 946명이 단속됐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 기록 깨는 거 아니에요? 네, 걱정되는데요.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할 텐데 이런 일이 끊이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참 이 진영 갈등 또 정치적 혐오가 네네. 실제 폭력으로도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네. 어제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도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득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온라인에는 그 지지자들끼리 상대 후보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고요. 네, 폭력 사태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고 동시에 정치권의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그 걸그룹 멤버죠 카리나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두고 갑자기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네. 검은색의 숫자 2, 또 붉은색 사선이 들어간 옷을 입은 걸 두고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네네. 네, 그러자 일부 팬들은 여자 연예인을 정치적 도구로 소비하지 말라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네. 이게 특정 정치적 의미로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해석해서 명예훼손, 성적 비방, 또 신상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참 뭐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특정인을 겨냥한 공격 이런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봤어요. 제 영등포 한 어디 곳에서 정말요? 교차로를 건너는데 네. 선거운동원이 이 포스터 이런 비슷한 걸 들고 팻말 네. 같은 거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건장하신 분이 일부러 다가와서 어깨를 힘껏 부딪히니까 여자분이 이게 몸이 휘청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막 고성을 지르고 네, 소리를 버럭 가버린 지르고.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운동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괜찮으세요 하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네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유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막판 협상 결렬로 파업을 선언한 지 불과 두어 시간 만에 예정됐던 파업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네네. 이 내부 회의에서 지금 파업을 해도 서울시와 사업주들 입장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버스는 정상 운행 중이고요.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네. 사측은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 통상임금은 법적 판단 대상이지 교섭 대상이 아니고 협상의 핵심은 임금 인상률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노조는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확인된 뒤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하게 하고 교섭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법률 투쟁, 권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사측은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다만 그 둘의 이견이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업은 유보된 만큼 서울시는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을 취소한 상황입니다. 네. 한편 부산시내버스 노조가 여기도 임금 협상 결렬되면서 147개 노선의 버스 운행을 중단하면서 파업에 돌입을 했었죠, 아침에. 네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노사 조정안이 합의되면서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아, 일단 다행인데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저는 이제 방송 전에 간선도로를 운전할 일이 있었거든요. 네. 올림픽대로를 동서로. 아니 밀려도
밀려도 너무 밀리는 거에서 무슨 사고 났나? 근데 물론 이제 가로수 정비 이런 게 있긴 했지만 혹시라도 파업할 것 같아서 일찍 차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네.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주먹질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유, 네. 어떻게 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3학년 10살이죠. 10살. 예. 네. 이 학생이 수학 시험 결과지를 받고 자신의 답이 맞았다고 주장을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담임 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 선생님이 제지를 하니까 다시 손을 또 꼬집고 핥히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교육청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 또 특별 휴가를 통해 분리 조치를 한 상태고요. 학생은 부모와 함께 사과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또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도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과 편지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 급하게 뭐 부모님과 얘기를 해서 낸 건데 워낙 사안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에 맞는 뭐 처벌이랄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오 박사님 하는 프로에 이 아이를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금쪽이. 금쪽이. 네. 아유, 이거는 이게 사과 편지로 될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들이 직업 만족도가 낮고 이직을 계획하고 막 그렇게 우울증이 많으시고 한 건데 맞아요. 교권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자, 최근에 제주도에서는 가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안타깝게 숨지는 일도 있었네요. 네, 이게 교권 침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 네네네. 예. 이번에 그 초등학교 3학년 이 폭행 네. 사건을 두고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네. 교사와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또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교권 보호 법안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운전면허를 안 따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왜 안 따죠? 이게 예전엔 네. 수능 끝나고 맞아요.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운전면허 따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예. 뭐 저도 비슷한 시기에 땄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최근에는 졸업 이후에 사회 진출하고 나서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젊은 층이 많아진 겁니다. 네. 이유를 보니까 우선 경제 불황 때문에 면허 취득 그리고 차량 유지 비용이 부담이 되고요. 네. 또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자차 필요성이 줄어든 게 그 이유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죠. 네, 사실 대중교통. 맞아요. 잘 돼 있죠. 예. 실제로 그 10대와 20대 신규 면허 취득자가 2020년 대비 각각 20%, 30% 줄었다고 해요. 네네. 또 운전 면허 학원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운전면허 학원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면허는 있어도 차는 안 사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제가 일단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일단 차를 사려면 네. 뭐 구입 비용부터 해서 네. 사고 나서 기름값, 보험비처럼 나갈 돈이 많아지잖아요. 네. 일단 굳이 큰 돈 들여서 차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기인 겁니다. 네. 또 차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신차보다 중고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이전보다 좀 강해졌는데요. 네. 20대 중고차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반면 신차 구매는 전년 대비 12%가 줄었어요. 이게 절 연령층 중에 감소율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입니다.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젊은 층 꼭 새 차 안 사도 되거든요. 네. 저도 첫 차가 중고차였고 지금 차도 중고차인데 네. 아니, 나쁘지 않아요. 예, 정비를 잘 못해서 그게 탈이지. 오래오래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소식입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K-드라마 열풍과 함께 이 소맥 마시는 문화가 유행이라면서요. 네, 특히 필리핀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네. 한국식 음주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드라마 속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소맥을 마시거나 네. 삼겹살에 소주 먹는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술뿐만 한국식이 아니고 안주로도 김이나 라면 또 떡볶이를 즐겨 먹는다는 필리핀 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필리핀 마트와 식당에서도
한국 소주와 관련된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중이고요. 아, 참 필리핀에서 소맥에 삼겹살을 즐겨 먹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드라마 열풍도 있고 거기에 네. 더해서 필리핀 소비자들에게는 한국 소주가 필리핀 전통 술보다 도수가 비교적 낮고 또 깔끔한 맛에다가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많이 찾고 있는 건데요. 네. 이에 국내 주류 업체도 필리핀 내 유통망을 확대하고 현지 식당 또 술집과 협업해서 소주를 더 대중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음.